송현 씨는 임신한 몸으로 겪으셨다고. 네. 정말? 저는 북한에서 장나라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정을 했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과연 나만 이렇게 잘 살까? 최루탄을 쏘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은 북한하고 나만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나만이 현실이 맞을까, 현실일까라는 이런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 자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게 이웃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신한 채로 탈북하게 남편과 같이 탈북을 하게 됐어요. 임신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그때 제가 탈북하게 됐던 게가 막달. 왜? 만사? 막달. 왜? 만사? 만삭인 상태. 예, 만삭인 상태에서 제가 북한에서 2007년도 6월 29일 날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밤에 저희가 강도강을 했습니다. 예, 드라마보다 걸려서 이제 신고를 예,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물에 들어섰는데 그 두만강 밑에 이렇게 깡통을 달아놨어요. 너무 이렇게 그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깡통을 달아놨는데 남편이가 바로 높이 들여야 된다. 몸이 무거워도 바로 높이 들어 했는데 높이 든다고 했는데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서에서 그래서 저서 밑으로 넘었는데 그래서 바로 나와서 그 손을 들이 쏘는데 무서운데 물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리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고 수영 배우러 가는데 지금도 저는 수영 못하고. 근데 그때는 벌써 임신이 된 상태 막달이니까 자꾸 몸은 자꾸 아래로 가지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서시장 옆에 왔는데 임신한 채로 3일 굶어 보니까 저는 진짜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한쪽 분이 오셔갖고 까누올라 전 중국말 잘 몰라요. 근데 까누올라니까 그게 무슨 말하니까 이렇게 삽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로 가자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게 영길 대암 돼지 목장에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밥도 요만큼 주지 뭐 남자들 다 나가 일하는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서 산나무를 캐다가 서시장에 내려와서 시장에 내려와서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팔면서 한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이 나무로 다 살 테니 돈은 못 가져왔으니까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또 임신이 누가 언니가 뭐 잡아가겠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집이가 인신매매라던 브로커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만삭의 임신부를? 예. 저는 반려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몫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임신부를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지만은 제 안에 3명이 하나 또 있으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한 사람 팔지만은 상대방한테서는 두 사람이 몫을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 예. 그때 내가 팔려간 것이 말을 못하는 버버리 집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래 그 버버리 집으로 일단 팔려가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감옥 생활이죠. 자기네가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문을 잠그고 가고 도망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임신한 채도 계속 끊이게 일을 시키지. 예. 근데 밤에 자다가 덮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그때 도망쳤거든요. 맨발로 아마 제가 비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제가 도망쳤거든요. 근데 도망쳐서 가다 나니까 한글로 이게 버스 이게 이름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그 버스에 올랐던 거죠. 그 버스에 올라서 무작정 올라갔는데 양수가 터지고 아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버스 승객 안에 이게 승객분이 여자분이 대다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닐바마 까고 남자들 앞에다가 다 보내고 일단 나왔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버스에서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야 울어야 되는데 야 어찌 울지 못하지 야 죽었는가 그저 내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다 나니까 어느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예,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님이 오시니까 애가 탯줄을 3바퀴 이렇게 감았대요. 탯줄을 3바퀴 이렇게 감았대요. 예, 그래도 애가 목숨이 살아 있다고. 거기 안도의 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다 수술해 갖고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요? 예, 태반 하나 또 있다는 거. 와. 한국 같으면 이게 해서 대박이네.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아예 그건 또 못하고 모르고. 거의 아예 그저 깡짤로 해서 뜯어내서 그 태반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부록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연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네가 그냥 고집 부리면 나를 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이제 애기 공방 난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내 머릿속엔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나 나는 남편을 만날 것이다. 오직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남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이 연길 시내에다가 가깝게만 좀 언니가 보내달라 했었어요. 제가 부탁은 했었어요. 근데 알았다고 한 것이 어디를 보냈냐? 저를 쌍둥으로 보낸 거예요. 또 판 거예요? 예, 저를 또 판 거예요. 아기 낳은 사람을요? 예, 한 달 2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받아준 사람이 탈북민 여자였습니다. 예, 같은 탈북민이라고 해도 자기도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살지만은 이혼이나고 설사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 진료도 못 받았고 바깥 출입도 못 하고 그 집안 안에 돼지 새끼 낳는 그 돼지 우리의 청소에 집안 안에 온갖 것 이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끌려간 거네요? 예, 근데 애를 뜯어서 팔자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그랬지. 아기를 팔겠다. 예. 엄마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엄마도 북한이 새끼도 있는데 새끼를 어떻게 파냐고. 아 너도 그럼 내가 받아온 값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진짜 그 애를 지키느라고 네. 진짜 모슴질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 근데 나를 못 본 척 하면 되겠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애야? 이러더라고요. 어떡해, 진짜 뭐 사람. 그때 우리 시연이가 3살이었었어요.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근데 주변 탈북민들과 물어보니까 그 사이 그러면 조사 중에 조사도 안 받고 3명이 보고서로 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근데 이후에 나와서 우리 군애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냐고 찾으면 안 돼. 나는 못 참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우리가 엄마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건졌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를 건졌을까? 그렇지. 남자라면 너를 건졌을까? 그래도 그거는 그만하면 고마운 거야. 고맙게 생각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좀 하시는 얘기들 중에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그 돈값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원해서 한 거래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인 거래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래고 당신을 사오는데 내가 돈을 썼으니까 돈값을 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데 그걸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돈을 손해보게 해준 것처럼 기분을 잡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고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른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몸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살 수가 없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냐고. 자, 오늘 주제는 국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북한의 국경 지역을 드론을 통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야, 발전돼 있네. 이건 뭐야? 깨끗하네. 학교 아니야? 학교인가? 일심단결 뭐야? 뭐야 이건? 아, 태양 아파트야. 태양이야 태양 진짜. 되게 중국스럽다. 되게 직관적이다.
보여주기 싫. 앞에 국경에는 이렇게 잘 앉아놨네. 아우 나무가 없네. 나무 어였어? 하나도 없네. 나무. 다 비어가서 다시 된가 보네. 아이고야. 경계를 넘어간 월경자. 어린이 판매 금지. 충격적이다. 아 저렇게 써 있네. 지금 이게 중국 쪽 국경에 써 있는 건데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 월경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 판매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충격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참 탈북자들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네. 표지판인 것 같아요. 월경 여성들, 어린이들 다 브로커 통해서 두만강을 넘어오잖아요. 근데 두만강을 넘어오면은 이제 끝인 줄 아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넘어와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장가 못 간 중국 총각들에게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없는 집에 이제 양딸이나 뭐 양자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들 지금 되게 충격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워낙 이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이제야 왜 저런 문구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 자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가족은 먹어 살고 혹은 내가 가야 우리 집이 일어선다는 그런 정말 절박한 그런 걸로 넘어가는데 브로커 같은 건 일부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팔아서 인신매매가 돈벌이 하는 게 너무 부지기수고 저도 제 주변에서 돈을 받고 파는 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돼 생각보다 야 저 돈이면 저 집이 한창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가질 수 있어요. 밥은 먹겠구나. 네, 그런 잡히지 생각 먼저 하는 않겠구나. 말. 네. 이게 사실은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라 이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오래된 산적한 문제인데 이 경고판이 세워졌다는 건 한 건, 두 건 발생해서 이런 경고판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계속 십수년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으면 이 경고판까지 세워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정말 깝깝하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